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크루트 취업학교의 김세준입니다. 자, 이제 공기업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그 중에서도 한국수력원자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수력원자력은 어떤 기업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절차와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뽑는지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오늘 이 네 가지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수력원자력은 어떤 기업인지, 두 번째는 주요 이슈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채용 전형, 그리고 네 번째는 합격 전략,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가 너무나 많아서 간단히 짚고 넘어갈 페이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지를 해 놓으시고 중요사항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본금이 2조 5천억 원이나 되는 상당히 큰 규모고, 한국전력공사에서 100% 출자한 그런 회사입니다. 시장형 공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직원 수도 지금 11,718명, 정규직 작년 말 기준입니다. 이 정도로 규모가 크고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경주로 본사가 이전을 했습니다. 연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제가 이따 그 주요 이슈에서 자세하게 다뤄드릴 텐데, 2005년 1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미래 새로운 성장 원동력이 될 텐데, 여기는 벌써 12년 전부터 이미 이런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라든가, 또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의 그 관심도 뜨겁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연역을 이렇게 살펴보시다 보면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2008년 중국, 그 다음에 2012년 미국, 2016년 작년 같은 경우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그 기술력을 수출을 하거나 그쪽에서 직접 그 발전소를 세우거나 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자력 자체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많지만, 그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가의 어떤 그 경쟁력을 높이거나 국가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션하고 비전 부분 상당히 좀 중요하죠. 그래서 미션, 비전, 그 다음에 가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눈에 익혀두시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사업 목표입니다. 2015년 신뢰 회복, 이런 사업 목표를 세웠는데 이거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그 다음에 3년 후 글로벌 최고 안전 운영사. 안전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숫자라든가 해외 비중 점점 늘어나죠. 그랬다가 30년, 지금 이제 13년 후면 해외 비중이 상당히 좀 커지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숫자 눈에 익혀두시고, 특히 연도는 아까 그 좀 전 페이지에 위에 있는 걸 기준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숫자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글로벌 이제 1위까지 가는 목표를 좀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 지금 이런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직원이 18,000명까지 갑니다. 지금 취업이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꼭 이 회사를 들어가셔서 이 목표를 이루셔서 18,000명으로 늘어난다. 지금보다 약 6,000명 이상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그 분들의 그 취업 고민이 해결이 될까요? 그리고 이 정도의 규모가 된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이 되고 해외 8기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원전은 해외 5기, 수력 해외 8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하면 우리나라에 그 상당히 좀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너무나 좋은 직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이 꿈을 좀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의 비전이나 미션, 가치, 철학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로고와 엠블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로고와 그 심볼 마크와 엠블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좀 눈에 잘 익혀야 되는데, 우선 지금 심볼 마크 두 가지 형태가 각각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좌우로 합친 형태고, 그 다음에 상하, 세로 이렇게 합친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엠블럼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자력 발전 30년을 기념해서 공모를 해서 당선된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중요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엠블렘이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실크로드, 본사 경주로 이전을 했죠. 그걸 기념을 해서 이런 엠블렘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팜 관련돼서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엠블렘입니다. 그 다음에 Think Safety, 지금 안전이 상당히 좀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엠블렘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요즘 공기업뿐만 아니라 사기업도 그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사회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또 이런 엠블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엠블렘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이 의미까지도 눈에 익히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면접에서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현재 발전소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특히 여기에 보시면 건설 중이거나 건설 준비 중인 발전소에 대해서 특히 눈에 익혀두시고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건설 중이고 건설 준비 중인 그 발전소. 그 다음에 한국수력원자력의 주력 사업이죠. 원자력 발전소 현황도 지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건 18년, 19년 이때 가동될 예정인 이런 발전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런 데서 중요한 건 가장 먼저 가동되기 시작한 것, 이런 것도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자, 이제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단어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이고 두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먼저 안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이관섭 대표이사께서 신년사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다른 공기업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년사에서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한자 성어 잘 익혀두세요. 호리천리. CEO분들께서 이런 한자 성어를 통해서 올해 주력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목표를 천명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익혀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원자력 안전에 불안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전혀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합시다.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내용이거든요. 얼마 전에 여기 지금 보면 나오죠. 영화 판도라, 이게 개봉이 돼서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원자력 발전이 있으면 안 되겠다. 특히 여러분들은 신문기사를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경주라는 곳이 지진이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그분에 대한 불안감도 지금 상당히 좀 높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인지하신 상황에서 이런 신년사를 하셨겠죠. 자, 근데 또 최근 기사를 보시면 또 국민들을 좀 불안하게 하는 이런 기사가 지금 나왔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방사성 폐기물을 또 대량 반입을 했는데 좀 사전 알림 없이 들여와서 지금 무리다, 이런 기사가 좀 떴습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좀 개선을 해야 될 사항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일본 지진이 일어났는데 일본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일본뿐만 아니라 지금 경주에서도 자주 벌어지고 있죠. 근데 신문기사 헤드라인이 경주 지진 후유증 우리도 화들짝 그러면서 기사에 보시면 경주에서도 지진이 발생하며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그 한국수력원자력은 6.5에서 6.9 정도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가 잘 돼 있다 이런 멘트도 이렇게 나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 불안함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한국수력원자력의 그 주요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민들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확신을 주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를 잘 보시면 에너지 신산업, 그 다음에 신산업 분야 성공 사례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기사입니다. 3월 1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한번 잘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에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한국수력 원자력 내에서도 이 신재생 에너지를 추진하는 게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숫자들이 여기에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을 눈에 익혀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이 내용도 잘 익혀두시고 특히 추가 계획 사업에 나오는 이 내용 아주 중요합니다. 면접에서 반드시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은 뭐냐면 맨 밑에 보시면 2016년도 작년 10월 10일이었습니다. 그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입니다. 국회에서 그 지적된 사항이죠. 국회는 어떤 곳입니까? 국민들 대변하는 곳이죠. 이건 국민들이 하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실제로 이번에 그 한국수력 원자력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다 맡아서 하게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원 동기를 쓰실 때 반드시 고려해서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립한 원전 개선 대책 완료와 관련하여 그래서 우리나라도 뭔가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원전 주변 지역 지진 조사를 최대한 조속히 시행하라 이러한 요구까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자기소개서를 나중에 쓰실 때 지원동이나 입사 후 포부 고민되시죠? 그럴 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답을 드릴 거예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건 지원 동기랑 뭐 입사 후 포부만 뭐 쓰거나 면접에서 말하는 게 더 중요한 건 아니죠. 나중에 회사를 들어가셔서 실제 실무자가 됐을 때 여러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자, 국민이 부여한 과제입니다. 아주 심각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채용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이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채용 전형 채용이 발표가 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NCS가 도입된 이후 한수원의 그 채용 과정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기준을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그 상반기 준비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 인재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미래산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원과 관련해서 아주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곳인데 앞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은 불안해한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한수원이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는다 그러면 이제 한수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공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 배려, 글로벌, 특히 글로벌, 한수원이 중점적으로 공략을 해서 그 전체 사업비 중에서 비중을 상당히 좀 넓혀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전문 인재, 글로벌 인재라는 이 인재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형 과정 중에 뭐가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영어 면접이 있습니다. 영어 면접 상당히 좀 중요하죠. 2016년 하반기 사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대졸 일반 인턴 사원을 좀 뽑았습니다. 사무 14명, 기술 118명, 작년에 132명을 뽑았는데 이 인원은 올해 늘어날 게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공기업을 2,000명을 지금 전체적으로 늘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한국수력 원자력은 전체 공기업 우리나라 공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채용 인원 늘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1차 전형 NCS를 도입했기 때문에 직업기초능력평가, 그 다음에 직무수행능력평가 이렇게 평가를 했고 2차 전형은 면접,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어 면접, 그리고 특히 창의 면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따가 면접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론 면접도 있죠. 그 다음에 인성검사 심리건강진단, 이게 2차 전형에서 치러졌습니다. 자, 이제 채용 절차를 통해서 특징적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그 채용 절차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주목할 것은 1차 필기시험에서 직업기초능력, 전공, 한국사, 한수원, 상식 좀 양이 많죠. 근데 직업기초능력은 뭐 NCS 직업기초능력이라는 건 이미 잘 알고 계실 거고 직무수행능력을 전공, 한국사, 한수원, 상식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원래 직무수행능력이라는 것은 면접을 통해서 평가를 해야 되지만 예전에도 대기업들이 그 직무수행능력을 이런 필기시험 방식으로 평가를 해왔죠.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을 필기시험을 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필기시험을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원자 모두 필기를 응시하게 한 후에 2.5배수만 남겨놓습니다. 즉 이 얘기는 필기시험이 상당히 많이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인성검사 및 심리진단은 2차에서 보는데 그냥 기존의 인성검사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접은 다른 공기업과는 다르게 좀 영어, 토론, 창의를 봅니다. 특히 창의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따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개월 인턴 후 97% 정규직 전환합니다. 저는 한수원이 좀 화끈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100% 전환하는 거죠. 그럼 3%는 뭐냐? 아무래도 5개월 인턴 중 자연스럽게 그만두는 인원까지 고려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지난번에도 한국철도공사에 대해서 기업 분석을 해드리면서 보시면 거기도 인턴 후 정규직 전환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통 50%에서 뭐 90 몇 % 이내 공기업들이 이렇게 정규직 전환하는데 왜 공기업이 처음부터 정규직을 뽑지 않느냐? 그 이유는 아주 현실적인 그 고려가 좀 숨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공기업은 구조조정을 사기업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년까지 한번 뽑으면 정년까지 계속 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혹시라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잘못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계속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지내보고 이렇게 그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체험형 인턴이나 이런 정규직 전환이 비율이 낮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꼭 가셔서 직무 경험을 하시면서 기회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는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는 그런 인턴이라고 할지라도 가서 경험을 하셔서 직무 경험을 하시면 다른 기업 그 지원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고 정규직 전환 계획이 없는 인턴에 가서도 상사들의 눈에 잘 들어서 좋은 그 어떤 제안을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도 상당히 좀
있다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수원만의 특징이죠. UA 전형. 그래서 UA 원자력 발전소 운영과 관련된 인력도 뽑습니다. 한수원은 연중 다양한 직종들에 대해서 수시로 뽑는 곳입니다. 그래서 매번 그 수시로 여러분들도 그 채용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공고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직업기초능력은 사이트에서 ncs.go.kr에 있는 사이트에서 자료실에서 일반 자료실에서 직업기초능력 파일 학습자형 이걸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각 과목 맨 뒤에 있는 총괄평가 문제 25문제를 기본적으로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걸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난이도가 좀 상당히 낮아서 이걸 공부를 굳이 해야 되나 생각하시겠지만 10% 정도가 꼭 출제가 됩니다. 문제는 난이도가 낮은 문제에서 틀리시면 타격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꼭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직업기초능력은 총 10과목이 있는데 어떤 과목 볼지는 채용 공고에 정해져서 이렇게 공지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떤 과목을 봤는지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되고 올해 몇 과목을 볼지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공고가 나왔을 때 그 과목을 보시고 여기에 해당되는 파일을 10과목이 지금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 해당되는 과목 다운로드 받으셔서 총괄평가 문제 꼭 풀어보신 다음에 그 총괄평가 문제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형태는 2015년에 그 샘플 문제를 정부에서 그 자료실에 올렸었는데 200문제를 올렸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 형태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유형에서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즉, 그 응용되고 난이도가 좀 높아진 문제들인데 이 문제를 찾는 학생들이 많아서 저희 인크루트에서는 그러니까 인크루트 취업학교에서는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지금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꼭 다운 받으셔서 꼭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서점에 가셔서 난이도가 높은 기출문제들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문제 공부하기 전에 이 두 가지가 먼저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성검사는 제가 좀 자세한 내용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영어면접, 토론면접, 창의면접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점수가 100점 만점에 매겨진다는 거, 신뢰도 점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전체 평균과 나의 점수가 비교가 돼서 등급이 매겨진다는 거. 그러므로 신뢰도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있는 그대로 처음부터 거짓말하지 말고 다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를 인성검사나 그런 뭐 심리 상태를 여러분들 평가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뭐 정신건강 상태도 있고 다양한 인성들을 평가를 합니다. 게다가 성향까지도 평가하죠. 공격적, 충동적, 부정적 성향. 그래서 저는 신뢰도를 유지하는 것 플러스 여러분들이 이 검사를 볼 당시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 상태 좀 긍정적이고 밝고 자존감도 좀 높고 하는 상태에서 보게 되면 분명히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검사를 치른다 그럼 전날 좀 즐겁게 놀고 재밌는 영화도 좀 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제 또 면접입니다. 자, 영어 면접은 영어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이제 서류에 통과를 해서 뭐 한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부 다 서류를 통과시켜 주지만 나한테 앞으로 남겨진 그 시험, 그게 필기 시험이 됐든 면접 시험이 됐든 이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를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분명히 여러분들 앞에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 한 달 동안 혹은 짧게는 일주일 동안 짧은 시간에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과목은 뭐냐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전공 공부나 역사 이런 광범위한 공부를 새로 시작해야 된다.
이거는 좀 쉽지 않은 일이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단기간에도 점수를 많이 올릴 수 있는 그 직업기초능력이라든가 이런 거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역사나 무슨 뭐 상식 이런 것들을 공부해 오신 분들이라 그러면 이 짧은 시간에는 새로운 내용을 더한다기보다는 기존에 했던 걸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장기, 단기 이걸 나누셔서 단기 쪽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영어 면접입니다. 영어는 단기에 실력을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영어 면접이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영어 면접을 보고 오신 분들은 그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생각보다 질문이 어렵지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자기소개서나 어떤 뭐 직무와 관련된 그런 내용, 그리고 뭐 지원 동기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영어를 좀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토론 면접은 두 가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토론 면접, 이거는 장기적으로 그 주요 이슈에 대해서 공부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근데 다행히도 토론 면접은 단기적으로도 얼마든지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슈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슈를 주어지고 20분 정도 시간을 준 다음에 토론에 들어가죠. 다 불리한 상태입니다. 다만 토론을 하는 방식,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익숙해지더라도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론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스터디원들이랑 카메라를 놓고 찍어본 다음에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밝은가, 두 번째는 어수선하지 않은가. 내가 손을 많이 움직이거나 자리를 뭐 그 앉아있을 때 뒤로 갔다 앞으로 나왔다 하거나 볼펜을 돌리거나 눈을 깜빡인다거나 이런 건 없는지 살펴보시고 그것만 없애고 하시더라도 안정성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하고 이유 몇 가지 얘기하고 다시 결론 얘기하는 이 구조, 이것이 사람을 굉장히 명쾌하게 보이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연습을 충분하게 하고 하시면 또 그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훈련하셔야 될 건 오늘부터 당장 사설을 읽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일 사설을 그 신문에 보시면 2개, 3개 나와 있는 거 있는데 오늘부터는 사설 신문 2개씩 해서 4개에서 6가지를 반드시 읽으셔야 되고, 읽고 나신 다음에 이거를 찬성 반대, 내가 강제적으로 찬성 반대 이렇게 그 역할이 될 수가 있으니까 찬성 반대에 해당되는 걸 정리하시고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토론에서 내용을 잘 논리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 면접에서 100점을 맞기 위해서는 두 가지, 첫 번째 카메라로 찍어보면서 어수선하고 이런 박지 않은 이런 표정들 다 고치고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사설을 빨리 읽기 시작을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문제죠. 창의 면접, 사고력에 대한 이해. 자, 우리는 3가지 사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논리적, 창의적, 비판적 사고력이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바로 떠오르는 답변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 더하기 1은 뭔가요? 자, 바로 떠오르는 답은 여러분들 2였을 겁니다. 그 2라는 게 어떤 사고력에 의해서 답이 나온 걸까요? 그렇죠. 논리적 사고력에 의한 답입니다. 1 더하기 1은 2. 자, 우리는 그동안 모든 문제,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치더라도 그게 어떤 우리 인생의 문제든지 학교에서 주어진 그 문제든지 우리는 일단은 논리적 사고력을 먼저 가동을 해서 답을 내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습관이 들었을까요?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사피엔스라는 인종은 태어날 때부터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을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후천적으로 이게 길러지는 사고력이 아닙니다. 아, 쟤는 굉장히 창의적이야, 공부 열심히 했나 봐. 그게 아닙니다. 우리 사피엔스들은 태어날 때부터 3가지 사고력을 다 가지고 태어났는데 학교에서 그동안 논리적 사고력만 주로 사용하도록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이게 사고의 습관이 돼서
어떤 문제든지 논리적 사고력으로 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비판적 사고력이 뭐예요? 비판적 사고력은요, 사람을 좀 건방지게 보이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왜 당연한가요?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어디서 발휘가 되죠? 토론 면접에서 발휘가 됩니다. 여러분은 논리적 사고력은 뭘로 평가가 되냐면 직업기초 능력하고요, 직무수행 능력에서 평가가 됩니다. 근데 자, 일단 논리적 사고력이 1 더하기는 2 이랬습니다. 그동안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은 뭐 하고 있었죠? 그냥 쉬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기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다 논리적 사고력만, 주인님이 논리적 사고력만 원하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비판적 사고력이 1 더하기 1은 2가 왜 당연한가요? 자, 여기서 창의적 사고력이 활동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1 더하기 1은 2가 당연한 게 아니다. 그러면 뭡니까? 1 더하기 1은. 아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일이다, 젓가락이다, 뭐 철도끼리다, 일중독이다, 워커홀릭이다, 뭐 여러 가지, 뭐 화합이다,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자, 이 답이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창의적 사고력이란 녀석이 얘기해 준 답이에요. 결국 창의 면접이란 게 뭘까요? 자,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사람이 배운 대로, 매뉴얼대로, 기술대로, 지식대로 바로 답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창의 면접에서 빵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면접이 만약에 논리 면접이다 그러면 배운 대로 바로 떠오르는 답을 얘기를 하면 100점이 되겠죠. 근데 창의 면접은 논리적 사고력에 해당되는 답이 떠올랐을 때 순간 그거를 잡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래, 이건 논리적 사고력 답변인데 이게 당연하지 않아.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은 뭘까? 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답을 말씀을 하시면 창의적 사고력에서는 답을 얻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실제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강의실이 밖에 날씨가 영하 20도입니다. 이 강의실에서 오늘 8시간 동안 강의를 해야 됩니다. 수강생들 지금 굉장히 이 난방이 잘 될 줄 알고 가볍게 입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난방이 고장이 났습니다. 8시간 동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사님도 연락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밖에 영하 20도인 상태에서 여기서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강사는 강의를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온도를 올릴 수 있을까요?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 뭐 뜁니다. 이런 거 논리적인 사고력이죠. 근데 그게 왜 당연해? 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한번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남자 여자를 같이 앉게 해요. 그 다음에 손을 잡게 해요. 뭐 이런 거. 그러면 화끈해지겠죠. 뭐 이런 얘기. 이런 것들이 정답이든 정답이 아니든 뭐냐면 논리적 사고력에 의한 그 답을 잠깐 자제하고 이게 왜 당연하지? 라는 질문을 통해서 나온 그 다음 답변. 이거는 창의적인 답변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어디서 자죠? 논리적으로 보면 호텔, 뭐 모텔, 펜션 이런 데서 자죠? 다 찼대요, 예약이. 어떻게 하죠? 논리적 사고력 그러죠? 다른 날짜에 가거나 딴 데로 갑니다. 비판적 사고력 그렇습니다. 그게 왜 당연해? 왜 꼭 호텔, 펜션, 모텔에서 자야 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방이 비어있을 때 거기서 자면 안 되나? 그러고 나서 나온 게 에어비앤비라는 그겁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에어비앤비는 이걸 만든 사람은 호텔 한 채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재벌이 됐습니다. 이런 것처럼 창의 면접은 이런 걸 묻는 겁니다. 자, 한수원에서는 왜 창의 면접을 볼까요? 한수원,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될 큰 과제 두 가지, 안전과 신재생 에너지가 있습니다. 안전은 국민들에 대한 의무입니다. 근데 이 안전, 지진까지 일어나고 있는 이 논리적인 이 현상들, 환경들 하에서 어떻게 하면 안심을 시킬 수 있을까? 과연 꼭 논리적인 방식대로 해야 될까요? 매뉴얼대로 해야 될까요? 분명히 다른 방식도 있을 겁니다. 이걸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을 한수원에서 현재 찾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는 뭐가 될지도 모릅니다. 현재 논리적으로 보면 무슨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죠. 태양열도 있고 이렇겠지만 어쩌면 창의적인 또 다른 에너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찾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처럼 창의적 사고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지금 원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면접까지 합격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다행히도 아직도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모든 사람들이 필기시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직업기초능력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채용 공고가 나왔을 때 자기소개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그 시간에 제가 또 다시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